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KINX 10월 24일 기준 52,000원이고 이거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가 있는데, 별도는 이제 자회사, 뭐 종속회사 이런 걸 빼고 지금만 한 거고, 연결은 그 자회사, 종속회사 연결되어 있는 지분 그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거. 얘들은 뒤에 가서 한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연결을 했을 때 매출이 546억 나왔는데 별도로 하면 370억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 60%는 차지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한 40% 정도는 별도에서 연결해서 올라오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연결로서 유동비율은 540%, 유보율이 5,400%나 있고, 부채율 낮 20%에 자본 1,400억, 자산 1,700억. 얘들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잖아. 뭐 인터넷 그 통신망 회사다 보니까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윈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보안 뭐 또 라우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얘들은 인터넷 통신상에서 하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재고가 없는, 뭐 공장이란 곳 굳이 필요 없고 서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공간만 있는 것만 되기 때문에 얘들의 유동 비율은 굉장히 풍부하다 볼 수 있지. 500%에 부채율 21% 엄청 낮고, 그러니까 부채가 낮으니까 돈을 적게 벌어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부채가 높으면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자가 뭐 3%씩 4%씩 증가하면은 순이익이 3% 4%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빌리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아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얘들은 뭐 이자가 오르든 적든 아무 상관없겠지. 21%면. 자, 그러고 쌓여 있는 돈, 이게 유보율은 자본 항목 중에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눈 값인데, 그러니까 이게 유보율이 5,400%다 그러면 자본의 54배, 24억의 54배가 회사에 녹아 들어있다. 그게 토지나 땅, 건물, 뭐 여러 가지 금융자산, 이런 여러 가지로 녹아 들어있다. 이걸 바로 현금으로 바꾸기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유보율 퍼센티지 나왔을 때는 54배, 자본의 54배가 쌓여있다. 500% 이상을 좀 유동성이 여유롭다고 하는데 54배니까. 그리고 자본이 1,400억이고 자산이 1,700억.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부채가 나오지. 부채가 한 300몇억 되겠네. 300억 좀면 못 되겠네. 요렇게 돼 있는 회사.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비유동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비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기 힘든 것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 주석이 달리고 이러는데, 얘들은 재무제표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면 도움될 것 같아. 이거 말고 연결 바로 뒤에 나오는 계산서, 자본 변동표 말고 바로 주석 일반 개요, 여기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뭐 단기손익 계산서는 이런 걸 단기손익으로 한다, 뭐 어떻게 한다, 뭐 개념 답하는 것들 한 수 페이지에 관해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근데 난 다 삭제지.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자, 연결 재무제표 들어가서 보니까 칠해놓은 게 작년보다 증가한 거. 작년 이맘때 매출 채권 기타 유동 채권이 146억에서 178억 172억. 매출 채권 받을 돈, 매출이 발생해서 받을 돈, 매출 채권, 단기 미수금 못 받은 돈지, 단기 동안 단기 선거금 미리 준 돈, 이런 것들. 매출 채권이 중요한 거는 일해주고 바로 현금으로 슈퍼 갈 때 뭐 음료수 살 때 현금으로 주고 가져오지, 한 달 뒤에 줄게요, 두 달 뒤에 줄게요 안 가잖아. 근데 기업 간의 거래는 뭐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석 달 뒤에, 넉 달 뒤에, 6개월 뒤에, 이런 음이라 그러잖아. 매출 채권, 그런 것들이 공수표만 받고 돈은 못 받고, 만약에 내가 현금이 당장 필요한데 받을 돈이 석 달 뒤에 들어온다. 그럼 현금이 당장 필요할 때는 이거를 담보로서 이율을 얼마 주고 빌릴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현금이 당장 내 수중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 그러면 얘들의 매출 채권이 빵꾸 나는 확률이 몇 프로 되냐? 1.9% 정도. 그러니까 얘들의 서비스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 슈퍼에 물건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인터넷 환경상에서 서버를 대여하고, 뭐 클라우드를 대여하고, 디도스 공격에 관한 방어하는 걸 대여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고객한테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데이터에 관한 트래픽 양을 얘들이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 거잖아. 사용료 같은 거.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구독형 서비스다 보니까 못 받을 확률이 너무 적은 거지. 왜? 자기가 그걸로 돈을 벌고 싶으면은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 회사에서는 전달해 주니까. 그러니까 얘들의 채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돈이 꼬박꼬박 현금으로 들어오고, 기업 같은 경우는 어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업이 만약에 그걸 끊어버리면 돈을 못 갚는 거고, 맞지? 그래서 얘들의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1.7%. 미수금 이거는 단기 정보로 못 받은 거, 장기 매출 채권, 뭐 채권, 장기 채권 이것도 마찬가지고, 장기 대여금 오랫동안 빌려준 거, 보통 이런 거는 직원들한테 빌려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얘들의 유형자산은 460억에서 480억 요거 조금 증가했고, 토지는 그대로고, 맞지? 자, 이거 시설물도 그대로고, 뭐가 증가했지? 22억, 전산 장비는 조금 줄었노. 228억에서 223억. 그리고 사용권 자산, 리스 자산이라고 이제 사용하면서는 내가 자산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게 157억에서 178억 한 20억 정도 증가했고. 그러니까 얘들의 재무는 굉장히 깔끔해. 이거 봐. 일반 연결 재무제표 상태에서 비유동 자산, 장기 매출 채권, 기타 유동 채권 요게 끝인다. 이 소제목으로 이렇게 적어 넣잖아. 요렇게 하는 회사는 잘 없다니까. 풀무원 그랬고, 다원시스도 그랬던가, 모르겠고, 미원이 아니고, 그 미원 만드는 미원 상사. 또 이렇게 자세히 했고, 자세히 하는 데가 있었고, 자세히 하지 않는 데가 있었어. 이렇게 자세히 하는 데는 극히 적고, 자세히 안 하고, 정말 단순하게, 있는 것도 뭐 규정상에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안 해버리고, 그런 회사들은 조선선제 같은 데는 정말 대충 해. 정말 짧아. 이게 KINX 시총 200억짜리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PDF 파일은 170페이지인가 그렇게 170페이지 연결 별도 다 합쳐가 170. 근데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60페이지, 70페이지. 뭔가 이렇게 투자자가 알고 싶어도 못 알고 알 수 있는, 더 찾아봐야 되는, 정말 이렇게 좀 대충.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풀문도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는데, KINX는 자세히 적어놨다. 어떤 건지 뒤에 넘어가서 주석을 봐도 나오지만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는 유형자산 이렇게 나오고, 종속기업의 관계기업의 투자자산이 103억에서 113억, 10억 정도 증가했고, 부채에서는 외상값, 단기 매입채무 41억에서 45억, 단기 미지급금 41억에서 45억. 덩어리가 작아. 부채율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패스인 거야. 이거 볼 것도 없는 거지. 이익잉여금이 970억에서 1065억으로 증가. 이익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소리고. 자, 그럼 이제 매출 쪽으로 가보면은, 여기도 매출, 그리고 판매비 관리비를 여기 다 적어놨잖아. 포괄 손익계산서에 다 적어놨어. 이게 다 적어놓는 회사 잘 없다니까. 풀무원 정도 적어놨다니까. 풀무원, 미원상사. 또 몇 개 있었는데, 그거 뭐고, 바다에서 운반하는 그 뭐지, 그거, 운반주 있었는데 까먹었다. 그 배 타고 뭐 운반하는, 까먹었다. 하여튼 간에, 잘 없는데 이 회사는 그래도 재무를 굉장히 깔끔하게 많이 자세히 적어놨다. 많이 자세히 적어놨다는 거는 우리 회사 이렇게 보여줄 거 많아. 이렇게 잘 보고 잘 투자해.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긴 거지. 그렇죠. 포괄손익계산서. 자, 매출 540억에 원가가 59%, 320억 들어가고, 그래서 원가를 띄니까 총이익이 219억, 40%. 원가 띄면은 40% 남는다고. 40%에서 뭐만 띄는데, 판관비만 띄면, 판매비 관리비만 빼면 15%만 띄면 영업이익이 24% 나온다. 그럼 이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는 매출에서 원가 띄고 판관비 띄면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소리지. 자, 판관비에 뭐가 많이 나간다 보니까 급여가 33억에서 43억 증가했고, 퇴직금이 4억 8천에서 5억 6억 증가했고, 감가상각비 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직업수수료 4억 3천에서 8억 3천. 수수료가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트래픽이 많이 발생되어서 사용료를 많이 냈다는 소리와 똑같은 말이지, 맞지? 세금 공과 2억 내는 게 2억 5천, 5천만 원 올라가는 게고, 소모품 1,800만 원에서 2,700. 그리고 개발비는 11억에서 6억으로 감소했고, 판매 촉진비 1억 2천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10억 정도 더 증가했단 말이죠. 임원을 더 땡겼든지 아니면 신규 인원을 더 불렸든지 사업이 계속 이제 불어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야? 24% 나오고, 영업이익과는 상관없이 기타 이익 10억 들어왔고, 기타 손실 3억 6천. 자, 어딨나? 3억 6천. 그리고 금융수익으로 24억. 금융수익이라는 말은 뭐겠네, 얘들은 부채가 적으니까
버는 돈을 은행에다 굴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자 수익이 9,600만 원, 단기 손익 금융자산 처분이익 팔아서 7억 6천. 얘들의 산하가 가비아 산하잖아. 가비아가 KINX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가비아의 연결 재무제표를 봤을 때 금융자산을 굴리는 게 1,400~500억을 굴렸거든. 근데 뒤에 보니까 얘들 KINX가 한 1,350억, 한 1,400억을 얘들이 굴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얘들이 돈놀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자산 수익이익이 7억 들어왔고 평가이익이 3억, 요것만 해도 10억 들어왔잖아요. 외화 환산이익 1억, 외환 차익으로 11억. 그래서 금융수익으로 24억 들어갔고 금융원가는 이자 1,000만 원, 뭐 이렇게 여러 개 해서 뭐 손해 본 거 1억 7천, 막 이렇게 해서 2억 9천은 손해 봤지만 금융수익으로는 24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 3억 빼면은 21억은 금융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얘들은 영업이익과는 상관없이 기타 금융수익으로 21억이 그냥 해마다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지. 해마다도 아니다. 반기에 21억 들어왔는 거지. 그럼 이걸로 배당을 줘도 맞지? 괜찮겠다 맞지?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배당을 주는 회사가 모토니 영업이익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파는 비용보다 한 3~4천억을 굴려서 금융자산으로 굴려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한 40%에 가까운 그것도 순이익에 포함되니까 그거를 이제 배당을 주더라고. 자,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런 금융수익, 금융원가 띄고 기타 수익, 기타 원가 띄고 그러고 세금까지 딱 띄면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순이익. 딱 다 띄고 순이익이 나온다. 순이익에서 주식 수만큼 나눠버리면 뭐가 나온다?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EPS가 나온다. 주당 순이익, EPS. EPS가 나오면 뭐가 계산할 수 있다? 지금 주가에서 EPS를 나누면 뭐가 된다? Price Earning Ratio per라는 게 나오지. Price Earning Ratio 값.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per가 10배. 공장이 없고 해외 수출된다라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내수 시장에서 공장이 없는데 퍼가 10 이게 높다고 해야 되나 낮다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애매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 ROE는 17%, 리턴율은 리턴 온 에쿼티, 리턴 자본이 리턴 되는 율, 10,000원을 투자하면 10,000원이 되는 데까지 해마다 17%가 쌓이니까 요게 한 7년, 6년, 6년, 6, 7, 42, 6년 정도 되면은 10,000원이 된다. 요거는 10년 정도 되면은 내가 투자한 만큼 들어온다. 이거는 해마다 10년이 걸린다. 요거는 17%가 해마다 돌아온다. PEG 그로스 레이쇼는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에서 나누기 성장률, 해마다 성장률, 나는 4년 평균을 내봤는데 4년 평균 EPS 값이 3,548원이거든. 요 올해 거는 올해는 2,401원이었잖아. 근데 이게 반년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4,800원, 4,800원을 예상치로 잡고 4년 평균 값을 구해보니까 3,548원이더라고. 거기서 4,800원 대비 3,500원이 몇 프로 성장했는 거 보니까 135%, 앞에 100단위 떼고 35% 성장. 그러면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에서 10에서 35를 나누니까 PG 그로스 레이쇼는 0.3. 피터 린치가 말을 하는 이게 성장률을 본다라는 건데 EPS 성장률, 주당 순이익이 가파른 1을 기본을 두는데 0.5가 되면 무조건 사러 가는 수치에 근접하는 거지. 0.3. 그러니까 퍼가 낮지만 퍼는 10이지만 성장은 가파르게 하고 있다. 가파르게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가 아주 가파르게 성장한다. 그러면 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PSR, 프라이스 이거 그거 모르겠다. 레이쇼겠는데 이게 뭐더라? 요거 PSR 값은 계산하는 법이 시총 나누기 매출. 시총 얼마야 얘들 시총 얼마고? 시총 2,538억 나누기 매출 546억인데 이게 1년 매출하면 곱하기 1을 해야잖아. 한 1,000억 1,000 얼마 잡으면은 PSR 수치가 2.3. 중소기업은 2, 대기업은 3 이러는데 대기업은 2, 중소기업은 3 그러는데 그거보다 조금 낮고, 자 바이오는 8이라고 그러는데 얘들은 또 중소기업 중에 또 이제 인터넷과 연관되는 회사다 보니까 맞지? 조금 더 높게 봐도 되는데 낮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멀티플이 가리키는 거는 싸다라고 가리킨다 맞지? GPA 수치는 매출 총 이익에서 총 자산을 나눈 값.
그러니까 원가를 뗐을 때 수익률이 얼마 되냐? 24%가 된다. 괜찮지? 괜찮다. 이거 수치가 높을 수도. 원가를 뗐는데 24%밖에 안 나오나? 자산이 높아서 그런가? 자, 이렇게 멀티플이 나와 있는 상태에 자, 자본 변동표 단기 순이익 75억 들어가고 배당금 24억 들어가고. 그러니까 배당 아까 24억 돈놀이 해가지고 수익 얻어들게 6개월에 21억 벌었는데 1년이면 뭐 40억 번다 그러면 그 중에 금융으로 벌어진 거에 반을 배당으로 줬다고 보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얘들이 한 10몇 프로 정도 되더라고. 배당 수익률이 아니고 현금 배당률이 16%, 배당 수익률은 한 1% 정도. 1%를 주가의 1%를 배당을 주더라. 21년 6월에는 22년 1월에는 당기 순이익 110억 7억 들어왔고 배당금 24억 정도 지급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자본 1130억이 1464억으로 계속 쌓이고 있다. 연결 현금 흐름표를 보더라도 가감이란 이런 항목들 엄청나게 자세히 적어놨다는 게 뒤에 안 받는다는 거. 여기 한 방에 다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재무제표를 깔끔하게 그냥 다 좀 주주들이 좀 쉽게 보라고 딱 해놓은 거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61억이 플러스 못 받을 돈, 받을 돈, 받은 돈, 받아야 할 돈, 아직 줄 돈, 주지 않은 돈, 회사 기준으로서 영업으로과 연관되는 돈이 회사에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인데 단기 순이익은 다 뗐으니까 회사에 있으니까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고 그걸 넣고 항목을 넣고 단기 순이익을 조정을 위한 가감 요거는 이렇게 감가비, 감가상각비, 법인세, 대손상각비, 무현자산 상각비, 뭐 이런 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 감가상각비, 이자 손실 이런 것들을 다 넣고, 그리고 영업활동이란 자산 부채의 변동, 이거는 이제 매출채권, 외상값, 뭐 미수금, 선거금, 미리 준 돈, 뭐 이런 것들, 부가가치세, 예수금, 뭐 이런 것들을 또 적고, 그리고 배당금 들어올 거, 이자 들어올 거, 이런 걸 다 더하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얘들 감가상각비에서는 금융자산 처분이 마이너스 7억. 그러니까 이익이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다. 지분법 9억 5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다. 평가이익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까먹었고,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매출채권의 이런 것들에 마이너스 17억을 하는데 한번 보면 매출채권의 증가 9억 8천만큼 못 들어왔다. 매출채권 받을 돈이 못 들어왔다. 미수금이 증가, 돈 10억 못 받았다. 선거금이 증가, 선거금이 증가했다는 거, 미리 준 돈, 선거금은 미리 준 돈, 선수금은 미리 물건 인수했나 할 때 물건 인수하는 선수금은 그 미리 앞선자의 손수자를 써가지고 미리 받은 돈, 손으로 미리 받았다. 미수금은 아직 미결, 출석했냐 미결, 뭐 또 부결, 미결, 가결, 그건 다른 견해. 미수금 아직 수금하지 못했다. 증가, 아직 수금하지 못한 돈이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선거금이 증가, 미리 준 돈이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내 수중에 돈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다 더해버리니까 또 요걸 그러고 가감까지 다 다니까 단기 순이익까지 다 다니까 그래도 161억의 플러스.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32억인데 어떤 게 까먹는 거니까 임차 보증금 증가 요건 썼다란 소리지. 그리고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 요거 봐라. 1353억을 돈놀이 한다는 거지. 산 거는 1400억치 사고 판 거는 1350억치 팔았다. 요렇게 요걸 그러니까 얘들이 1400억대 돈놀이 하는 게 가비아에서 한 게 아니라 KINX에서 했다. KINX에서. 얘들은 부채가 낮고 돈은 쌓여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계속 돈을 굴리는 거지. 근데 얘들 회사는 뭐 서버 회사고 인터넷 기관망 회사고 연결해주는 IX 회사고 CDN 회사고 이런데 굳이 돈놀이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도 있지. 맞지? 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 자, 건설 중인 게 25억이니까 25억치 썼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 쓴 거, 단기금융상품 투자를 하기 위해서 30억 썼고, 그렇게 해서 다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132억이다.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자본금이 변하든지 이자 주는 돈을 빌리든지 갚든지. 자, 재무활동 자사주 취득 자본금이 변하는 거지. 자사주에서는 자본 항목 중에서 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리스 부채의 지급 갚았다는 소리야. 50억 갚았고 배당금 자본 항목에서 지급하니까 표기했고, 그래서 쓴 거 합치니까 77억을 썼다. 그러면 얘들은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인 아주 좋은 환경으로 됐지. 시작할 때 199억의 현금성 자산을 지금 보니까 151억이네. 48억 까먹었다. 썼다.
작년 이맘때는 177억이었네. 지금 151억이네. 한 20억 차이 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자, SP소프트, AT컴퍼니, YG월을 지분을 50% 가지고 있다. 종속기업에 이렇게. 영업 부분 정보,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컨텐츠를 배달하는 거. IDC는 요번에 카카오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요거 불렀는 거. 솔루션, 그리고 여러 가지 솔루션이 500억. IX 인터넷 익스체인지는 46억.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체인지를 위해서 시작했는 회사가 지금 인터넷 익스체인지가 메인이 아니고 IDC CD의 솔루션이 전체 90%를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렇게 해서 546억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 매출은 458억이고 수출은 88억이다. 수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는 거지. 한 20%, 그래도 20% 가까이 되려고 하네, 수출이. 작년에도 20% 가까이 됐으니까 뭐 그 크게 올라간다고 보지 못해야 되네. 자, 그리고 주가 변동이 5% 변동하면 얘들이 한 1,400억씩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5% 변동하면 1,500만 원에서 막 이렇게 9,5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될 수 있다. 주가 지수에 돈 굴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금융자산으로서는 아까 전에 있었던 단기 투자자산 690억, 뭐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근데 얘들이 재무가 너무 좋으니까 굳이 이런 걸 볼 게 없다, 맞지? 이게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벌어들인 게 현금성 자산, 뭐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에서 이자 수익이 7천만 원, 기타 금융자산에서 2,500만 원, 이자 비용은 장단기 차입금에서 한 8,200만 원. 요거밖에 나가는 게 없잖아. 이자 비용은. 맞지? 이자 비용은 나가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8,200만 원 이자밖에 없다고 얘들은. 다른 건 다 수익이야. 외환 수익. 그러고 뭐 돈 굴리다가 실패 본 거 뭐 이런 거 평가 손해 이런 거는 까먹었다는 소리지. 마이너스는. 이런 거 말고는 다 수익. 이자가 그러니까 8천만 원밖에 안 나가니까 시총 2천억짜리 회사가 돈 그냥 쌓이는 것밖에 없겠지. 이렇게 순이익이 나오면. 자, 현금성 자산은 현금, 예금, 외화 예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매출 채권 153억인데 대손 충당금, 대신 손해 날 거를 대비해서 충당하는 금액, 빵꾸 날 거를 대비해서 충당하는 금액이 대손 충당금, 대신 손해 날 걸 충당하는 금액이 대손 충당금 1.9%라는 거지. 3억 나누기 1억 153 곱하기 100을 하니까 1.9% 정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빵꾸 난다. 100개 중에 한두 개면 뭐 괜찮지? 맞지? 막 두 군데, 10군데 중에 4군데 돈 못 받았다 그러면 와, 할 수 있는데 100군데 중에 한두 군데 못 받았다 그러면 뭐 충분하죠, 맞지? 자, 생각이 나름인가? 기타 금융자산은 아까 말했던 수익증권으로 단기손익 공정가치를 693억 수익증권으로 투자를 했다. 어떤 데는 수익증권 이거를 어디 증권에 다 투자했는지 세세적으로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얘들은 그거는 내가 삭제를 했나? 그렇더라고. 그리고 유형자산은 요번에 89억치 산 거, 시설장치 7천만원, 전산 7억, 건설주인계 35억, 리스자산 45억, 이렇게 89억치. 무형자산은 영업권이 36억, 그리고 상표권이 200만원, 소프트웨어 1억 2천, 기타 무형자산 17억, 특허권 한 160만원, 그래서 총 55억 정도가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무형자산 가치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영업권이라는 거는 자기가 꾸준히 영업해서 만들어 놓은 그 가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번에 소프트웨어 사는데 820만원 샀다. 관계기업 투자한 거는 79억 투자했는데 가비아 CNS에 지분 22%, 놀멍 쉬멍 골프장 볼링장인데 49%, 엑스게이트 29%. 요거는 그거 백신이 아니고 그거 하는 거 27. 그래서 79억 정도 원가가 됐는데 지금 그걸 장부가로 계산해 보니까 113억 됐다. 늘어났다는 거지. 불어났다는 거지. 자, 또 뭐 있노? 발행 주식 수가 2천만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488만 주를 발행했다. 와, 이거 만약에 액면 분할을 하면은 5 곱하면 되지. 5대1로 분할하면 가만 2천만 주가 되고 2,440만 주가 되네. 갑자기 2,440만 주. 자본금은 그대로지. 액면을 분할했기 때문에. 그럼 무상증자는 뭐야? 똑같은 주식을 비율만큼 480만 주만큼 곱하기 5를 해가지고 한 주당 5를 5주를 더 줬다. 그러면 자본금이
똑같아. 자본금은 변동이 없어. 여기 자본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넘어가는 것 뿐이니까 여기로 넘어가는 거. 액면 분할은 그냥 있는 거를 쪼개는 거고 이 숫자를 그냥 쪼개는 거고 무상증자는 자본 잉여금에서 일로 넘어가는 거고 자본 액면가로 바뀌는 거고 자본금 변동은 없다. 자본 잉여금 자사주 산다고 1억 5천 샀는 거 5,700주를 산 게 1억 5천이다. 이렇게 요 마이너스로 적어놨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쌓여서 계속 이제 적립되는 돈이지. 요게 있어야지 배당을 줄 수 있다. 판매비 관리비 아까 전에 봤던 거고 기타 수익 아까 전에 다 봤던 거고 금융수익 금융비용 다 봤던 거고 배당금을 KNX와 가비아가 이렇게 세세하게 안 적어놓더라고. 배당 성량은 순이익이 15% 순이익이 16% 순이익이 14% 주당 1% 정도를 뭐 3년 평균하면 뭐 한 1.4, 0.3 하면 1.1 정도 보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평균 배당 1% 한 주당 한 500원 정도, 400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된다. 배당 1%. 배당 그래도 이 금융 회사도 아니고 인터넷 회사가 배당을 주는 회사는 잘 없는데, 맞지? 자, 준다. 그리고 이거 별도 재무제표는 뒤에서 한 방에 또 봐야 되니까 패스. 자, 넘어가고. 배당 성량 아까 똑같은 거 별도 배당이거든. 얘들은 넘어가고. 특수관계자 최상위 지배기업은 가비아 산하의 SP소프트, YG월, A2컴퍼니, 관계기업의 가비아 CNS, 놀멍시멍, 엑스게이트, 가비아 CNS, 놀멍시멍, 엑스게이트도 얘들이 또 가지고 있지 지분을. 그래서 가비아가 이 KINX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다. 가비아가 보수다. 자, 가비아가 최대주주 36% 170만 주 전정환, 김홍국 대표가 가비아의 최대주주지. 김홍국. 자, 가비아가 36% 가지고 있고 하이클레어 인터내셔널 6.8, 피델리티 6.06. 피델리티는 외국계 회사 맞지? 요것도 하이클레어 인터내셔널 요것도 보니까 외국계 회사인 것 같다. 맞지? 외국이 24%가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개미가 190만 주를 가질 수 있다. 소액주주. 김지욱 대표는 15년 근무, 김홍국 63년생 11년 근무 최대주주 가비아 대표. 요렇게. 또 12년 근무한 윤원철 CFO, 그리고 10년 근무한 안인준 73년생 KINX 사업그룹장 CSO. 이런 식으로 임원이 돼. 최근에 들어온 임원이 1년 3개월 요 들어왔네. 맞지? 감사로 65년 감사로 KT텔레캅 본부장, 에스테이트 본부장, KT데이터 사업 담당 상무. 이렇게 하는 이분이 24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1년 3개월. 직원은 128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남자는 6년, 여자는 4.8년. 그래서 평균 5.8년. 연봉은 한 5,800만 원 정도 되고 등기사 3명 인당 한 2억 5천 정도 연봉을 받고 있고 사회이사 1명은 1,2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이게 6개월치니까 감사 1명은 3천만 원 정도 받고 있다. 그리고 계열회사 상호간 지분 가비아가 가비아 지분을 2.7%. 자, 가비아가 KINX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가비아가 KINX를 36% 가지고 있고 가비아 CNS를 47% 이런 식으로 봐야 되네. KINX는 가비아 지분은 없고 KINX 자기 지분을 0.7%, 가비아 CNS 22%, 놀멍 이건 골프 볼링장, 엑스게이트 29%. 그리고 SP소프트 요거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그 라이센스 지급하고 막 하는 50% 지분 가지고 있고 SP소프트가 있네. SP소프트는 YG월과 A2컴퍼니를 100% 지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출자금은 201억을 출자를 했다.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 358억짜리가 데이터 센터 신축하려고. 이게 얘들이 가비아 게 아니라 이제 얘들 KINX 거네. 그 358억짜리 신사옥이라고 해봐야 얘들은 데이터 센터죠, 맞죠? 빌딩 같은 거 만들어 안에 서버 쫙 깔아놓는 거. 외연 확장을 위한 신사옥 신축 공사 진행 중. 그리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22년 1월에 글로벌 클라우드 허브 연동 계약하는 게 113억짜리 100만원 113억짜리 개통 지연으로 7월 개통 예정.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 단일 판매 계약 기간을 했다. 이런 것들. 이거 뭐야? 종속회사 필요 없고 계열회사
가비아 상장되어 있고 이건 시총 1,300억짜리고 KINX는 2,500억짜리다. 뭐 회사지? 자, 출자 회사는 SP소프트, 가비아 CNS, 엑스게이트, 놀몽시몽에서 총 201억을 출자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요거 이제 짚어서 보면은 연결을 했을 때 부채율 21%, 별도로 해도 부채율 21%. 별 차이 없지. 연결을 해도 자본 1,400억, 별도로 해도 1,287억. 별 차이 없다 맞지? 원가 59% 연결, 별도로 해도 54%. 판관비는 15%, 별도로 해도 17%. 영업이익 24% 나오는데 별도로 해도 28%. 별도가 조금 더 높네. 자, EPS는 2,400원 나왔고 2,070원. 영업이익이 더 좋았지만 이익률은 더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당 순이익은 연결이 더 잘 나왔다. 퍼가 연결로 하면 10배, 별도로 해도 12.5배. 그러니까 KINX 별도로 하더라도 뭐렇게 해야 되지? 그 성장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 PSR은 3.3 나왔지만 그 PEG는 계산 안 해봐도 얘들은 또 성장했는 걸로 나올 거거든. 요거는 계산하기 좀 그러니까 요거만 봤을 때는 괜찮다 맞지. 자, 별도나 연결이나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짚으면은 얘들의 메인은 IDC, CDN 솔루션 이런 거고 IX가 46억, 연구비는 1.56, 배당은 1% 정도, 직원 128명에 연봉 한 5,800만 정도. 제일 많이 매출 올라가는 게 IDC 코퍼레이션, 서브 호스팅, 클라우드 허브 이런 게 61% 전체 매출. 그러고 많이 올라가는 게 SP 소프트에서 매출 올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 그리고 일회성 매출, 디도스 시큐리티 이런 거, 그리고 IX 인터넷 익스체인지 트랜짓 이런 게 연결해 주는 게 1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10%, IDC 코퍼레이션, 서브 호스팅, 클라우드 하는 게 한 80% 되지 맞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 네이버 금융 마무리는 마무리로.